자, 이렇게 해서 자,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이제 평촌 신도시가 이제 1990년도 초반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축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이제 신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2016년도에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자, 네이버 로드뷰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자,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서 그 뒤로 약간의 좀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이제 신축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을 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신축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재건축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다른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해당 이제 용적률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용적률을 이제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에다가 무조건 내가 짓고 싶다고 이렇게 막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더 보시면은 이제 나라에서 다 정해놨어요. 어느 정도 정해라 질 수 있는 그런 용적률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 조례마다 달라요. 이제 시군구마다 이제 조례가 있는데 거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 3종일 경우에는 이제 250% 정도까지밖에 질 수가 없는데 이제 평촌도 마찬가지로 이 주어진 기준을 다 꽉 채워서 이게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요거를 덜 사용했을 때 꽉 채워야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꽉 채웠기 때문에 자, 재건축 사업성이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덜한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2월 달에 나왔던 건데 자, 1기 신도시 중에서 첫 번째 리모델링 승인 사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분당 한서울 5단지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정자동에 있는 한솔마을 5단지가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됐다. 자, 수평 중축으로 이제 보다 안전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12개 동에서 16개 동이 되는 거고 가구수도 어느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가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전국 최초라고 볼 수 있어요. 1기 신도시니까. 그래서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시면은 여기인데 여기 있는 아파트인데 정작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첫 번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전에도 요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처음에는 여기도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승인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평촌 신도시 그리고 옆에 있는 3번 신도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산 신도시에서도 이제 추진을 얻은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제 컨설팅 시범단지를 이제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111개의 아파트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일부 목소리는 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좀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이 잘 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걱정을 하는 거는 리모델링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써서 좀 아파트 값을 좀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된 아파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강남 지역이라든가 좀 용산권 좀 간단히 말해서 좀 아파트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돈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의 이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이제 나홀로 그런 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워커힐 프루지오라든가 그리고 청담 레미안 로이뷰 같은 요게 이제 제가 로드뷰에서 찾은 건데 요게 이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로만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때 이제 리모델링 할 때랑 지금 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아파트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도시 차원에서 이제 단지 대단지가 리모델링을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게 충분히 사업성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만 잘 되면은 뭐 그런 추진 그런 속도들도 상당히 빠를 거라고 이제 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도시정비사업 정론지 아유경제 요거 아유경제라고 신문 있는데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 신문 보시면은 돈 많이 되시거든요. 여기에 나온 기사인데 자, 이제 우리 건설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DL이라고 옛날에 이제 대림 건설이 이제 분리가 된 건데 DL ENC가 이제 리모델링 특히 이제 3번 신도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건설사들도 이런데 이제 경기가 이제 많이 침체가 됐잖아요. 경설 경기가. 그래서 이런데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좀 붐이 좀 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좀 많이 삐걱대고 있는데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좀 잘 돼야지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데 그게 조금 힘드니까 자, 이제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평촌 주요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지도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이제 예정을 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제가 일단은 다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목련 이제 단지 아파트인데 자, 범기역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목련 2단지, 3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 아파트죠, 우성 아파트. 여기 중에서 특히 이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속도가 이제 좀 빠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처음으로 하는 뭐 시범 단지 격으로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향촌 마을이라고 있어요. 향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 통합 리모델링을 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향촌 롯데, 현대 4차, 현대 5차가 이렇게 같이 리모델링을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 여기도 이제 통합으로 하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통합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대림이라든가 대원 초원마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평촌역 주변으로 해서 초원 옆에 세경 아파트와 그리고 옆에 한양이랑 부영 아파트
아파트까지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마을 성경 1단지, 2단지, 우성 3단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요게 이제 2단지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범기역 바로 옆에 역세권이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이제 우수하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사업성입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를 져가지고 이 아파트가 나중에 가치가 새로 짓더라도 리모델링 하더라도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뭐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면은 바로 앞에 좋은 아파트가 생겨버리면 관심은 다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리모델링 하더라도 이렇게 좀 역세권에 좀 가까운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들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로데오 거리라든가 롯데백화점까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자, 옆에 류코아 아울렛도 있고 롯데백화점까지 편의시설 다 모여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NC백화점까지 있었는데 여기 이제 NC백화점에서 상당히 이제 대단한 일을 했죠. 자, 멀쩡한 백화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백화점을 이제 허물어 버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상 복합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을 졌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분양할 때만 당시에도 한 2018년인가 그때였는데 이때 전매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초피라고 하는데 초피가 붙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청약을 했던 그런 오피스텔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향촌 이제 아파트인데 향촌 마을에 이제 통합 리모델링 추진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롯데, 현대 4차, 5차가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파트의 특징은 바로 이제 중앙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중앙공원이 이제 바로 붙은 이제 아파트여서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탁세권이라고 하죠. 공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같은 거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빠를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평촌역 주변으로 해서 초원마을 대림, 초원 한양, 세경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초원 세경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 아파트가 좀 상당히 좀 좋은 게 또 뭐냐면은 제가 지도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영 아파트도 그렇고 세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이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가 있고 이걸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자, 이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S 파워라고 해가지고 난방공사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아파트가 이제 생긴다고 해도 뷰가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쪽 앞쪽으로는 좀 막힐 수가 있는데 자, 이 옆으로는 아까 여기 사진도 보다시피 자, 주차장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뷰가 막힐 게 없고 병원도 있고 병원이 이제 아파트보다 낮으니까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뷰가 전혀 막히지 않는 게 이제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특징이 단일 평수로 돼 있어요. 19평 단일 평수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좀 이해관계가 좀 덜 섞이잖아요. 자, 평형대가 이렇게 막 여러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으면은 자,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배분하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19평으로 단일평으로 됐을 때는 이제 상당히 재건축이라든가 이제 리모델링이 있을 때 좀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평촌역 역세권 요거 중요한 거고 그리고 19평 단일평형 요게 상당히 좋단 유리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 목련 1, 2단지 같은 거 다음으로 자, 범계역에 있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업 속도가 이제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일자리까지 이제 같이 되어 있잖아요. 건너편에 스마트 스퀘어라든가 법원 이렇게 관공서까지 몰려 있어서 이쪽에도 이제 먹거리 평촌역도 주변에 또 먹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법조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양 법원이라든가 이제 검찰청 바로 옆에 자, 변호사 사무실 같은 거 엄청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한림대학교 병원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자, 이제 한가름 마을인데요. 여기 위쪽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한가름 마을이 이렇게 좀 있어요. 이쪽에는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촌역이랑 떨어져 있어서 좀 지하철이랑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옆에 하기천도 있고 이런 좀 유리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 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나온 지역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카카오 이제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도 좀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예비 추진위원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평촌 신도시가 여기저기 이제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우리도 이제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뭐 필요성에 의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역과의 거리 떨어진 건 조금 아쉽고 자, 하기천 옆에 붙어 있는 거는 장점이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평촌 신도시 여러 아파트들이 자,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성공 사례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른 주변의 이제 아파트들이 좀 더 계속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촌 신도시는 지금 이제 변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3기 신도시 같은 게 이제 빨리 또 움직여야 뭐 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도 자, 건설 회사 같은 것도 다 이제 잘 돼가지고 경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그런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